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세라티 브랜드에서 새롭게 출시된 모델의 시승기를 전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제가 최근 들어 마세라티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전해드렸습니다. 마세라티의 내연기관 라인업을 거의 전부 다 소개해드렸었는데, 첫 번째로 그레칼레 트로페오 V6 6기통 마세라티의 SUV 모델 소개해드렸었고, 두 번째로는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 이 역시나 V6 엔진이 탑재된 모델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마세라티의 슈퍼카라고 볼 수 있는 MC20 첼로의 시승기를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마세라티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마세라티의 11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출시되지 않았던 모델입니다. 그레칼레 폴고레입니다. 마세라티 최초의 전기차 SUV인 폴고레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사실 마세라티 하면 배기음 그리고 V6 혹은 V8 엔진이 이 마세라티를 상징한다라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과연 마세라티가 만든 전기차는 어떤 매력이 있을지, 어떤 맛이 느껴질지 저도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먼저 마세라티 그레칼레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레칼레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마세라티의 유일한 SUV 라인업입니다. 르반떼라는 모델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맞아요, 르반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반떼가 이제 단종이 됐습니다. 마세라티 르반떼, 기블리, 콰트로포르테, 이 모델들은 모두 다 단종 수순을 겪었어요. 그래서 현재 마세라티에는 그레칼레, 그란 카브리오, 그리고 그란 투리스모, 그리고 MC20 이렇게 라인업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인업들을 좀 축소했습니다. 축소해서 정말 핵심 모델만 판매하겠다, 그리고 전동화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것이 최신 마세라티의 트렌드이자 방향성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레칼레라는 모델은 2.0 가솔린 엔진과 3.0 가솔린 엔진, 이렇게 내연기관 모델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는 3.0 가솔린 엔진의 시승기를 전달드렸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건 해당 모델의 순수 전기차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아니고요, 100% 순수 전기차입니다. 그런데 따로 플랫폼을 별도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넣진 않았기 때문에 외관 디자인은 거의 제 생각에는 90% 이상 똑같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익스테리어 리뷰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외관에서는 요 폴고레, 즉 그레칼레 순수 전기차 버전만의 특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겉에서 봤을 때는 이 차가 내연기관 차인지 순수 전기차인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시승차는 법인 번호판이기 때문에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차가 전기차인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면 이 폴고레 전기차의 스펙은 어떨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의 수치적인 스펙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수치들이 있죠. 첫 번째, 배터리 용량. 배터리 용량은 무려 105kWh의 용량이 탑재가 됐습니다. 보통 요 정도 용량이면 타 브랜드의 플래그십, EV9, 아이오닉 9,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EQS, BMW i7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배터리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크기가 상당히 커다란 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수치는 한 번 충전했을 때 몇 킬로를 가느냐. 일단 국내 인증으로는 333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충전을 해서 100% 충전되어 있을 때 맥스 레인지 모드 기준으로는 381km 주행이 가능하게끔 트릭 컴퓨터 상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80% 충전됐을 때 311km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거리는 400km를 넘지 못하지만 한 300km 후반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사실 배터리 용량에 비해서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차는 SUV이기도 하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손해를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300km 후반 정도라면 저는 그렇게 부족한 수치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출력이 또 대단히 높습니다. 무려 출력이 558마력의 토크가 82.4입니다. 제가 앞서 시승기로 전달되었던 V6 트로페오가 530마력이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출력이 높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되려 더 저렴합니다. 그레칼레 폴고레의 금액 얼마일 것 같으세요? 마세라티가 만든 전기차인데 배터리 용량이 105kW시고 이러면은 뭔가 엄청 비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현재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1억 2,380만 원입니다. 물론 비싸죠. 물론 비싸긴 한데 이 마세라티라는 브랜드 밸류, 그리고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봤을 때는 적절한 금액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가 처음에는 1억 6천만 원 정도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마세라티가 110주년을 맞이해서 그거에 따라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서 1억 2천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모션이 끝나면 다시 1억 6천으로 갈지, 요거는 이제 뭐 딜러분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탑재된 배터리는 어디 배터리냐, 이것도 요즘 많이 핫하죠. 지금 이 마세라티 그레칼레 폴고레에 탑재된 배터리는 CATL사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LFP가 아니라 NCM, 즉 3원계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은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일째, 오늘로서 3일째 타고 있거든요. 금, 토는 비가 너무 많이 왔고, 오늘 그나마 좀 개었는데, 오늘 제가 결혼식을 갔다가 지금 출근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내 주행, 일반 제가 맨날 다니는 그런 시내 주행 위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이 마세라티 전기차에서 궁금해하실 이 사운드는 어떻게 된 거냐, 사운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아니면 가상의 사운드가 있는 거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배기 사운드나 엔진 사운드는 아예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가상의 전자음, 실내 전자음이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막 극단적으로 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그냥 GT 모드거든요. GT 모드에서는 들리는 듯 안 들리는 듯 할 정도의 전자음이 내부에서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그때는 조금 전자음이 커지긴 합니다. 근데 이 전자음이 막 엄청나게 커서 뭐 실내를 가득 채운다거나 하는 그 정도의 전자음은 아닙니다. 이렇게 정차에 있을 때도 어떤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음을 통해서 막 부릉부릉부릉 하는 그런 느낌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 그레칼레 폴고레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두더라도 엑셀을 밟아야, 엑셀을 전개해야만 그때 사운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기차이기 때문에 사운드에 대한 기대, 사운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많이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 마세라티라는 브랜드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들 라이딩용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난 그 소리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됐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겠죠. 사실 그 사운드가 어떤 분들에게,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약간 좀 시끄러운 소리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서는 이 폴고레가 상당히 또 반가운 차량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마세라티 그레칼레 폴고레 익스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내연기관 V6 모델인 트로페오 모델의 익스테리어 시승기를 한번 전달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 부분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외장 컬러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제가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변에서 외장 짙어가 너무 멋지다, 도대체 무슨 컬러냐 라는 얘기를 정말로 많이 들었는데요. 라메 폴고레라는 익스테리어 컬러의 명칭을 가진 무광 짙은 갈색의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 폴고레랑 정말로 잘 어울리고, 이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이 폴고레, 즉 전기차 모델들의 약간 이 짙은 갈색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곳곳을 살펴보면서 어디에 이 짙은 갈색 포인트들이 사용됐는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세라티는 따로 내연기관과 순수 전기차의 디자인을 다르게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면, 일단 여기는 라디에이터 그릴입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의 전체적인 쉐입도 사실은 똑같아요. 그릴 내부의 디테일이 다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 범퍼 같은 경우에도 내연기관에서는 뚫려있던 부분들이 다 막혀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릴은 그래도 조금씩 뚫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라든지 모터의 냉각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내연기관 모델과 비슷하게 뚫려 있지만 디자인에서는 차이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세라티의 트라이던트 엠블럼은 역시나 똑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닛 내부에는 따로 프렁크는 없습니다. 그냥 커버로 덮여 있게 되고 따로 수납 공간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면부 헤드라이트 이런 부분들은 제가 최근에 시승기로 전달드렸던 MC20, 즉 마세라티의 슈퍼카라고 볼 수 있는 MC20 그리고 MC20 첼로와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히 보게 되면 마세라티 측면에 있는 3개 에어벤트 역시나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라이트의 디테일이라든지 전면부 디자인에 대한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확실히 요 짙은 무광 갈색 익스테리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히 좋았고, 지금 이 차량은 따로 틴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전면부 유리를 보게 되면 약간 보랏빛이 나는 그런 유리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라미네이티드 글라스라고 해서 열차단을 지원을 하는 그런 창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고급 차에만 적용이 되는 그런 창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벤츠 S클래스를 보게 되면 창문이 좀 저런 색을 띠고 있죠. 포르쉐에서도 저걸 옵션으로 제공을 하는데, 이 마세라티 그레칼레 폴고레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을 한번 볼게요. 측면부도 사실상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데 좀 크게 다른 부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측면, 이 프론트 팬더 부분에 폴고레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폰트가 정말로 멋집니다. 사실 이태리 차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감각적이고 멋지게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폰트가 너무나도 제 눈에 매력적으로 와닿았고, 이 측면, 원래 내연기관 모델들에도 이 측면에 3개 에어벤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따로 뚫려 있지 않습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막혀 있는데 여기에 램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열 때 여기에 램프가 들어와서 조금 더 감각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포인트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 세부적으로는 차이점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바로 이 휠입니다. 휠은 20인치가 세팅이 되어 있고 옵션에 따라서는 21인치까지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력 휠로 되어 있는데 공력 휠 디자인도 멋지고요. 지금 브레이크 캘리퍼 보게 되면 또 센 노란색으로, 약간 바나나 느낌 나게 센 노란색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아니라 기본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어서 승차감에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손을 넣어서 살짝만 눌러주면 약간 반자동으로 문이 탁 열리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1등급은 아니에요. 5등급 차량입니다. 전기차이지만 소비 효율 등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아무래도 이제 순수 전기차만을 위한 플랫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5등급이 나오는 것 같고, 이 필러 부분에 이 트라이던트 엠블럼도 지금 보면은 약간 짙은 갈색으로 되어 있죠. 브론즈 컬러를 넣어서 상당히 고급감을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유구 대신에 충전구 적용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요. 네, 리어 휠 역시나 20인치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레칼레 차량 특징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차가 그렇게 안 커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타보면은 꽤나 큰 SUV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면부로 넘어가 볼게요. 후면부 역시나 내연기관 그레칼레와 동일합니다. 근데 크게 다른 부분은 바로 여기 하단 머플러 부분이죠. 머플러가 없다. 마세라티인데 배기구가 없다라는 것이 정말 좀 신선하면서도 매력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 마세라티. 요게 요 그레칼레 폴고레의 커다란 특징이자 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마세라티라고 이 브랜드 네임이라든지 그레칼레 네임, 이런 부분들이 다 브론즈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짙은 갈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 라메 폴고레 익스테리어 컬러랑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런 조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엔 그레칼레 폴고레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버튼 한번 눌러서 이렇게 열 수가 있게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전기차라고 해서 트렁크 공간이 크게 좁다거나 하는 느낌은 없습니다. 4대1의 4로 폴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백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냥 이 상태로 넣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가운데 시트를 접거나 한쪽 시트를 접어서 이렇게 세로로 넣거나 대각선으로 수납을 해야 될 것 같고, 뒷좌석 폴딩이 이쪽 양쪽 사이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레버를 당겨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버튼 한번 눌러서 트렁크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무광 익스테리어 컬러가 정말로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마세라티에 적용되어 있는 무광 컬러는 정말로 고급스럽다. 아무래도 마세라티라는 차량에 적용되어서 그런지 더욱더 고급스러움을 배가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면부 테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쉐입이 이렇게 둥글게 떨어지는 모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는 사실상 내연기관 그레칼레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휠 디자인 정도, 그리고 뭐 자세히 보게 되면 전면 프론트 범퍼라든지 라디에이터 그릴 정도, 그리고 배기구가 삭제가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레칼레 폴고레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연기관 모델과 디자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그레칼레 디자인을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또 반가운 그런 소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도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더욱더 조금 유니크한 매력까지 갖춘 것이 이 마세라티 그레칼레 폴고레 디자인
디자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세라티의 최근 내연기관 모델들을 타보면서 느꼈던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상당히 편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MC20 첼로를 거의 하루에 6시간 정도 운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극단적으로 낮고 극단적으로 좀 불편해 보이는 스포츠카잖아요. 그런데 6시간을 운전했는데도 허리가 별로 안 아팠단 말이죠. 그 부분은 약간 이 트로페어에 와서 궁극기를 보여줍니다. 이 트로페어는 진짜 편해요. 내연기관 탔을 때도 진짜 편하다라고 느꼈지만 이 전기차로 오면서 더욱더 편하게 세팅을 만들었나, 아니면 내 외부에서 들려오는 사운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더 편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승차감이 미쳤습니다. 제가 MC20 첼로 시승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승차감이 정말 좋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그레칼레 폴고레의 승차감은 어떤 느낌일까? 일단 제가 마칸 EV는 아직 못 타봤거든요. 근데 마칸 내연기관 그리고 카이엔 내연기관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제가 느낀 부분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포르쉐와 레인지로버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디펜더보다는 훨씬 더 편하고 부드럽습니다. 승차감은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고 지금은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옵션으로는 21인치 휠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폴고레가 주는 느낌 중에 뭐 여러 가지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주행 성능 부분에서는 이 승차감 부분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엑셀을 밟았을 때 그렇게 급작스럽게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요즘 전기차들의 세팅을 보면 정말 내연기관스럽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마세라티 차량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 전기차 역시나 이 핸들 뒤에 패드 시프트가 있습니다. 이거 내연기관이랑 똑같은 소재고 똑같은 크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기차에서는 이걸로 회생제동을 조절을 합니다. 이 폴고레 같은 경우에는 D가 있고요, D-가 있고 D-가 있고 D+가 있습니다. 저는 D 정도가 가장 제 스타일이었어요. D 플러스는 너무 회생제동이 안 걸리는 느낌이어서 조금 요거는 너무 앞차랑 빨리 가까워지는 느낌이었고, D 혹은 조금 더 회생제동을 강하게 둔다 하면 D 마이너 정도, 한 칸 정도만 썼을 때 괜찮다라고 느꼈고, D-는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원페달 드라이빙까지는 지원되지 않아요. 그래서 D-를 쓰더라도 회생제동이 강하게만 들어올 뿐 완전 정지까지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 패드 시프트를 당기는 느낌이 내연기관 모델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상당히 쾌감이 있습니다. 사실 내연기관 모델에서 이 패드 시프트를 이렇게 자주 작동하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전기차에서는 약간 패드 시프트를 이렇게 부담 없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회생제동을 강하게 걸면은 되려 뭐 전기를 좀 더 얻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에서는 자주 못 썼던 패드 시프트를 전기차에서는 이렇게 자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되게 쾌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여야 할 때 말고 좀 느긋하게 속도를 줄여야 될 때는 저는 주로 이 패드 시프트를 써서 회생제동의 세기를 조절을 해서 이제 감속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쭉 가다가 회생제동이 필요할 때는 D-로 하고, 조금 풀렸다 싶으면은 다시 D 혹은 D+로 이렇게 바꾸고, 패드 시프트를 되게 능동적으로 썼습니다. 다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패드 시프트까지 사용해서 이 회생제동을 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마세라티 그레칼레 폴고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패드 시프트를 당기는 느낌이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회생제동을 조절하면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칼레 폴고레에는 총 4가지의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기본 모드라고 볼 수 있는 GT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 그리고 맥스 레인지 모드가 있고 오프로드 모드가 있습니다. 일단 맥스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속도를 130km/h로 제한을 합니다. 최고 속도와 출력 제한을 좀 걸면서 배터리의 소비량을 줄이는 그런 모드라고 보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GT 모드로 타고 다니시면 가장 편하게 이 그레칼레 폴고레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역시나 크게 내연기관 그레칼레와 차이를 보이는 건 없습니다. 뭐 계기판과 가운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전기차 전용 디스플레이를 보여준다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여기 있는 가운데 디지털 시계도 그렇고 그 외적인 버튼들, 디자인 배치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이 이런 소재적인 부분이 다릅니다. 여기가 제가 트로페오를 탔을 때는 카본이었거든요. 이게 카본이 아니라 친환경 소재입니다. 친환경 소재로 카본 느낌을 낸 이 텍스처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소너스 파베르 오디오는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일단 오디오에 대한 만족도가 정말로 높았습니다. 제가 뭐 롤스로이스, 벤틀리, 페라리, 람보르기니 뭐 이런 모델들의 오디오를 다 들어봤지만 소너스 파베르는 거의 탑3 안에 롤스로이스 다음으로 넣어도 될 정도로 정말로 만족도가 높았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곡의 장르를 타더라고요. 힙합이라든지 좀 비트가 센 것보다는 발라드, 재즈, 약간 이런 느낌, 클래식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스피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소너스 파베르라는 그 오디오 브랜드도 저도 마세라티를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마세라티가 이제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 좀 추구하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전기차는 브랜드를 막론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눈을 감고 전기차를 타보면 내가 지금 벤츠 전기차를 타고 있는지, 뭐 아우디 전기차를 타고 있는지, 포르쉐를 타고 있는지, 마세라티를 타고 있는지 이런 거를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브랜드에서 조금 더 가치에 집중하는 부분이 시각적인 부분들, 그리고 내가 앉았을 때 이런 촉감적인 부분들, 그리고 차를 봤을 때 약간 기분이 좋냐, 차가 얼마나 나한테 매력적으로 와닿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전기차에 5천만 원을 쓸 건지 1억을 쓸 건지 2억을 쓸 건지 이런 게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그레칼레 폴고레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많아요. 일단 이 소재, 가죽의 소재라든지 가죽 컬러의 콤비네이션, 이런 부분들, 지금 이 차만 하더라도 굉장히 밝은 화사한 그레이, 되게 연한 그레이의 인테리어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연한 그레이만 넣은 게 아니라 또 그곳에 스티칭은 또 블루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넣어가지고 약간의 청량함과 위트를 넣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마세라티 그레칼레 폴고레 인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의 왼편 도어 트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특이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이 트림의 재질이 상당히 특이한데요. 지금 이렇게 카메라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카본처럼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카본이 아니라 카본 느낌 나게끔 친환경 소재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한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소너스 파베르라는 마세라티에서 사용하는 또 고급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 소너스 파베르는 뭐 댄스라든지 힙합 이런 좀 비트가 강한 음악보다는 발라드, 재즈, 클래식 이렇게 좀 잔잔한 음악이랑 정말로 매치가 잘 되었던 그런 스피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을 들을 때 감동이 정말로 진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태리 차량답게 이런 가죽의 마감재라든지 스티칭, 손이 닿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급감은 정말로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하단부에서는 사이드미러, 창문, 그리고 여기서 잠그고 열고, 손잡이는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열고 닫아주시면 되고, 혹시나 이제 수동으로 열고 싶다, 이게 전자시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열고 싶다면 이 밑에도 레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할 때라든지 뭐 전력이 차단되었을 때는 이걸 당겨서 수동으로 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밑에도 수납 공간이 제공이 되고, 이 밑에도 소너스 파베르, 이 스피커 커버까지 아주 큼지막하고 고급스럽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계기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에서는 지금 시동이 걸려 있을 때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레디라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시동 걸려 있다라는 걸 체크해 주게 되고요. 표시되는 정보 시인성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퍼센트와 몇 킬로를 갈 수 있나, 이 부분인데요. 지금 89% 충전돼 있을 때 358km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조금씩 바뀝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다이얼 통해서 조작이 가능한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GT 모드 348km, 그리고 스포츠 모드는 338km, 그리고 맥스 레인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건 358km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조금씩 이 주행거리가 달라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왼편에서는 이 스티어링 휠의 왼쪽 버튼 통해서 여기 나오는 정보, 표시되는 정보들을 상당히 다양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세라티가 최신화가 되면서 이런 디지털을 상당히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디스플레이 통해서도 이 T맵 확인이 가능하고요. T맵을 순정 내비로 하고 있다라는 것도 마세라티가 아주 잘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계기판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왼쪽 하단에서는 이 라이트와 관련된 부분, 현재 서스펜션의 높이, 스티어링 휠은 D컷 스티어링 휠로 되어 있고 잡았을 때 그립감은 조금 얇은 편입니다. 고성능 차량이긴 하지만 이 핸들 림 자체는 여성분들께서 잡으시더라도 한 손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만큼 얇은 편이고요. 이 3시와 9시 방향은 정말 넓은 범위에 이렇게 타공 가죽 점점점점 찍혀 있는 이 타공 가죽으로 적용돼 있어서 통기성도 좋은 편입니다. 일단 잡았을 때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왼편에서는 계기판과 이런 음성인식 통화 받고 끊고 이런 버튼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오른편에서는 에이다스, 즉 우리가 쉽게 말해 반자율 주행이라고도 부르는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볼륨 조절과 이전 곡 다음 곡은 어디로 넘기냐면 이 핸들 뒤편에 있습니다. 이 뒤편에 보시면은 카메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로 볼륨 조절하고 반대쪽에서는 이전 곡 다음 곡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M편에서 시동 걸고 끄고 오른쪽에서는 이 드라이브 모드 바꾸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서스펜션 댐핑 압력을 스포츠 조금 더 단단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또 당연히 이렇게 연계가 돼서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스티어링 휠의 위치는 이 하단부 전동 텔레스코픽으로 가능합니다. 전동 앞뒤 위아래 모두 다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패드 시프트, 마세라티 하면은 또 이 패드 시프트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전기차기 때문에 회생제동 감도 조절이 가능한데 일반 내연기관 즉 트로페오 모델과 똑같아요. 디자인도 똑같고 당겼을 때 감도도 똑같기 때문에 이 주행할 때 회생제동을 바꾸는 느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주행하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중앙으로 오게 되면 이 마세라티를 상징했던 이 중앙에 있는 시계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죠. 최근 마세라티 모델들은 다 이게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통해서 안에 있는 그래픽을 4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계인데요. 나침반, 페달에서는 브레이크, 파워, 그리고 G미터, G포스까지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시계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부분도 다 고급스럽게 파란색 스티치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 소재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송풍구도 깔끔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타공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랑 여기가 색깔이 조금 달라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마세라티, 즉 이태리 브랜드가 잘하는 부분이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소재가 정말로 많이 쓰였습니다. 여기는 메탈, 가죽, 그리고 카본 느낌이 나는 친환경 소재를 썼고 스티치는 또 파란색을 썼습니다. 요건 또 요 시트를 보면 더욱더 감동적인데요. 여기도 다 파란색으로 각인을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마세라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각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운데 모니터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고 순정 내비게이션도 지금 보시다시피 T맵입니다. T맵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보세요. 반응이 상당히 빠릅니다. 반응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제 마세라티도 순정 T맵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편리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기능들, 서라운드 카메라 당연히 있습니다. 서라운드 카메라 화질도 상당히 좋았고요. 주차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서라운드 카메라입니다. 한 가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이 기어 변속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따로 뭐 레버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버튼식으로 돼 있어요. 그게 마세라티 감성이랑은 조금 안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셀렉터가 좀 더 마세라티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에도 그렇게 편리하진 않았는데 뭐 일단 보기에는 깔끔합니다. 보기에는 깔끔하지만 뭐 사용하는 데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그리고 비상등은 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터치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다 마세라티 각인, 이런 부분들이 감성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고 하단에 디스플레이가 또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까지 포함하면 5개죠. 5개의 디스플레이가 있고 여기서 이제 온도 조절하고요. 온도 조절은 열선 통풍 시트, 열선 핸들까지 다 있습니다. 여기서 시트, 메모리 시트, 그리고 옆구리 조절까지도 가능합니다. 헤드라이트 조절하는 게 이쪽에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하죠. 그리고 여기 눌러보면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앞에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스펜션 높낮이까지도 설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밑에서는 뭐 앞유리 성해 제거, 뒷유리 성해 제거, 주차 센서, 내리막길 주행 보조, ESC 오프 버튼까지 있고요. 하단에는 무선 충전 패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카본처럼 되어 있지만 만져보면 카본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카본이지만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안쪽에는 A타입, C타입 포트 하나씩 제공되고 있어요. 이 소재가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이 컬러랑 매칭이 상당히 좋아요. 이 폴고레 같은 경우에는 브론즈 컬러를 외부에서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좀 많이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컵홀더는 2개 마련되어 있고요. 우리가 자주 마시는 이런 사이즈가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수납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안쪽 열어보게 되면 이제 시거잭이 이 안에 있고 깊이감 있는 수납 공간을 제공합니다. 위에는 약간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굉장히 크게 기본 제공이 됩니다. 위쪽에서는 버튼류들이 상당히 많죠. 요 각각 뭐 틸트라든지 선 블라인드 오픈, 썬루프 오픈들이 다 각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통합되지 않았고 이렇게 버튼들을 더욱더 많이 제공하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등은 백색 등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블라인드 내려볼게요. 그랬을 때는 여기 왼쪽에만 이 하얀색 조명으로 바로 들어온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확장은 안 됩니다. 확장은 안 되는 선블라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마세라티 그레칼레 폴고레 2열 좌석에 앉아봤습니다. 1열 좌석은 178 성인 남자 제 포지션으로 운전석과 조석을 나란히 이렇게 맞춰놨고요. 그대로 뒤로 왔을 때 지금 보시는 레그룸을 이 정도입니다. 지금 한 뼘까지는 아니고요. 주먹 2개? 2개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나게 넉넉하진 않지만 이 차량의 크기를 봤을 때 이 정도를 이렇게 엉덩이를 빼고 앉아도 무릎이 닿는다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괜찮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기차인데도 이 발밑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발을 넣었을 때 발이 쑥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매력적으로 와닿는 부분이고, 헤드룸은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보이실 거예요. 엉덩이를 완전히 바짝 붙이고 앉더라도 178 성인 남자의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헤드룸도 잘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뒷좌석에서 봤을 때도 소너스 파베르라는 고급 오디오 스피커 커버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카본처럼 보이는 트림 역시나 뒷좌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창문은 못 열지만 문 잠그고 문 여는 버튼 여기 똑같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중앙 부분에서는 열선 시트를 켜고 끄고 송풍구, 그리고 하단부에는 A타입과 C타입 포트 각각 하나씩 제공이 됩니다. 하단에는 턱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평평한 타입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썬루프도 파노라마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은 승객도 쾌적함을 누려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암레스트, 이런 가죽들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암레스트 내렸을 때는 컵홀더 2개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요. 팔걸이에 팔을 올렸을 때는 왼쪽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오른쪽이 조금 더 낮은 포지션이고, 엉덩이를 빼고 이렇게 앉아보면 편안한 포지션이 나오게 돼요. 근데 따로 뒷좌석 리클라이닝이라든지 슬라이딩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등받이가 엄청나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앉았을 때는 편안한 포지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시트가 화면상으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정말로 예쁜 그런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칼레 폴고레의 크기나 가격적인 포지션을 봤을 때는 새롭게 출시된 포르쉐 마칸 EV와 비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크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장, 전폭, 휠 베이스 모두 다 마칸 EV보다는 요 그레칼레 폴고레가 더 큽니다. 그리고 마칸은 라인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마칸, 4S, 마칸 터보 이렇게 있는데 이건 하나입니다. 폴고레 하나인데 이 출력적으로, 스펙적으로 봤을 때는 마칸 S와 마칸 터보 사이에요. 딱 그 사이에 출력을 가지고 있고 제로백을 가지고 있고, 가격적으로 본다면 마칸 S의 시작 가격보다는 이게 더 비쌉니다. 근데 마칸 S를 이 폴고레랑 같은 옵션으로 세팅을 하면은 한 1억 4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미리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마칸 EV보다는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레칼레 폴고레 역시나 ADAS 주행 보조 시스템은 트로페오 내연기관 모델과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시내 주행 구간이어서 이걸 자세히는 못 보여드리지만 상당히 핸들 조향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핸들 조향까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정전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잡아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터치만 하면 시간이 또 연장이 되는 정전식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대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옵션적인 부분은 서라운드 카메라,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파노라마 썬루프, 에어 서스펜션부터 등등등 2열 좌석의 열선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2열이 리클라이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2열 좌석 때 리뷰를 전달드리겠지만 레그룸이나 헤드룸이 조금 넉넉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혼자 타도 편하지만 이 가족 구성원들을 태우고 아이들을 등하교 시켜 주신다거나 했을 때 굉장히 좀 쾌적한 차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조용한데 좀 고급스러우면서도 유니크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사실 제가 이 그레칼레를 시승하면서 그레칼레 모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로에서 디펜더보다도 더 보기 어려운 차가 이 그레칼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시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권이 되지 않을까. 일단 이 익스테리어 라메 폴고레라는 이 익스테리어 컬러도 너무 멋집니다. 이거 보는 제 지인들마다 너무 멋지다, 진짜 멋있다, 이 차랑 진짜 잘 어울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라메가 이탈리아어로 짙은 갈색을 의미하고, 이 폴고레가 번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레칼레가 지중해에 불어오는 북동풍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레칼레 폴고레는 지중해에 불어오는 북동풍인데 거기에 번개를 동반한 그런 차량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너무 멋집니다. 그레칼레 폴고레, 아주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죠. 그래서 1억 초반 혹은 1억 중반대의 전기차 SUV를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이 마세라티 그레칼레 폴고레 타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리뷰로 한번 접하시고 그 다음에 직접 몸으로 차량을 접하신다면 그 차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마세라티 그레칼레 폴고레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다른 마세라티 리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